여러분, 정치가 돈벌이가 되는 순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정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어떤 이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죠.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미쳐서 하는 열정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우리 사회, 특히 정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고대 그리스의 두 세계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아마추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통해 그 순수성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프로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왜 정치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만 하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우리 삶을 아주 뚜렷하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구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한쪽은 오이코스, 즉 경제의 세계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고 명령이 중요하죠. 반면 다른 한쪽은 폴리스, 바로 정치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생존 문제를 다 해결한 시민들이 자유인으로서 평등하게 만나 오직 대화와 설득으로 공공의 이익을 논하는 곳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두 세계는 절대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두 세계의 구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열정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라고 하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서투르다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사랑하다를 뜻하는 아마레에서 왔어요. 즉,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아마추어라는 거죠. 반면에 프로페셔널은 어떨까요? 이건 자신의 기술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제 기술 좀 사세요 하고 외치는 상인 같은 거죠.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생계인 겁니다. 이 차이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골프예요. 주말에 내 돈, 내 시간 다 써가면서 골프를 즐기는 아마추어가 있고요. 단 한 번의 샷으로 수억 원을 버는 타이거 우즈 같은 프로가 있죠. 둘 다 똑같이 골프를 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아마추어 정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건 비단 서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림, 문인화예요. 직업 화가들이 그린 정교한 그림보다 어찌 보면 서툴러 보이는 선비들의 그림을 더 높이 쳐줬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닦는 순수한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 아마추어 정신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고대 올림픽입니다. 원래 올림픽은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 그 자체였어요. 참가자들은 생계 걱정이 없는 자유시민들이었고요. 그들은 돈을 벌려고 뛴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경쟁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승리했을 때 받는 저 월계관 하나, 즉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거죠.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이 아마추어 정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안식일인 일요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합니다. 금메달이라는 이익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마추어 정신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이익보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영화 불의 전차의 이 순수한 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도 포착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동료 선수였던 해럴드 아브라함스는 돈을 주고 전문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그게 뭐 싶죠? 근데 당시엔 이게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순수해야 할 신사가 돈을 주고 기술자에게 기술을 배운다는 건 아마추어 정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스는 그건 낡아빠진 생각이다 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저항은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기는가 보다 그냥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바로 프로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올림픽입니다. 명예를 위한 순수한 경쟁 대신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죠. 고대의 그 아마추어 정신은 이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스포츠, 예술, 문화, 거의 모든 분야가 이 프로페셔널리즘에 지배당한 지금, 순수하게 아마추어의 영역으로 남아야만 하는 마지막 보루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 즉 프로의 영역이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이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의 밥벌이가 정치 그 자체라면 그 사람의 최우선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공의 선일까요?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패의 싹이 틉니다. 권력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도구가 아니라 내 밥그릇을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험한 직업 정치인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아마추어 시민입니다. 이들은 생계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덕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돈, 심지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지켜야 할 우리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